지난주 골목길에서 이웃 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명절에 자식들 다 온다며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물었더니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좋긴 좋은데 솔직히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에서 묘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TV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하게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작 그 명절을 맞이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은 감히 말하기 어려웠던 부모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올해 72살입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자식들이 오는데 왜 두려움을 느끼시는 걸까요?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갈지, 몸이 말을 들어줄지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확실히 달랐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일주일 전부터 시장 구경 다니는 게 즐거웠습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좋아할 음식을 생각하며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셨습니다. 갈비 몇 근, 전 부칠 재료, 과일까지 하나하나 고르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현저히 떨어졌는데 이상하게도 자식들의 기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픈데도 시장 두세 군데를 돌아다녀야 하고 허리가 굽어서 오래 서 있기 힘든데도 음식을 해야 합니다. 제 고모는 이 모든 것이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건지 의무로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 명절 연휴가 길어지면서 자식들이 머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75 아버지는 이런 변화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하루는 정말 반가운데 이틀째 되면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사흘째는 언제 가나 속으로 시계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 자신이 나쁜 부모 같아서 자책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명절 연휴를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쉬러 온 건데 부모는 24시간 손님 접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야 하고 낮에는 드라이브나 나들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녁에는 또 다른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밤늦게까지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손자, 손녀들까지 함께 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어른들 음식 따로, 애들 음식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 첫째는 이거 싫다, 둘째는 저거 싫다 하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명절만 되면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명절 일주일 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메모지를 들고 오신다고 합니다. 계산할 때 금액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자식 셋이 모두 오면 손자, 손녀까지 합쳐 10명이 넘는 대가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각각에게 줄 용돈만 생각해도 1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고 여기에 장보는 비용까지 더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이런 명절 비용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월 50에서 60만 원 정도인데 명절 한 번에 그보다 많은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다고 솔직히 말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지만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결국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사깁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명절 후 2달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제 이모는 명절만 되면 위장약을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며느리 오는 날이면 스트레스로 속이 쓰려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줘도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또 서운해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시어머니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명절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자신도 피곤하다며 명절에도 쉬려고 합니다. 한 시어머니는 작년 명절에 며느리한테 부추전 좀 부쳐달라고 했더니 요즘은 배달시켜 먹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세대가 정말 다르구나 실감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도 며느리에게는 잘해주려고 더 많이 신경 씁니다. 결국 자신의 집에서도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식들의 모습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 삼촌 댁에 명절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조카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말을 거셔도 눈도 안 마주치고 대충 대답만 하더군요. 어떤 아버지는 자식들이 와도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거나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건강이나 생활에 대해 물어보는 것보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먼저 물어본다고 씁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더 관심이 많고 조부모와의 시간을 지루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식들과의 거리감을 더욱 크게 느낍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나이 든 부모들에게 갑작스러운 손님 맞이는 건강에도 상당한 무리가 됩니다. 동네 병원 원장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어르신 환자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가 나빠지고 관절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긴장 상태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병원도 명절에는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당뇨가 있는 어머니들은 명절 때마다 당뇨 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평소 먹지 않던 음식들을 먹게 되면서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명절 후에는 몸 상태가 악화됩니다.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은 장 보러 다니고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모든 활동으로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제 고모부는 명절 후 일주일간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건강 문제를 자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또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아픈 기색을 숨기려고 합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부모들도 자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모들의 기대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명절 연휴를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부모들과의 깊은 대화나 교감보다는 개인적인 휴식을 우선시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아들과 옛날 이야기하면서 웃고 떠들고 싶은데 아들은 소파에 누워서 TV만 본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자식들이 빨리 떠나려고만 한다는 점입니다. 1년에 몇 번 보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은 교통체증을 피한다는 이유로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서둘러 떠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부모들은 차라리 자주 짧게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절에만 몰아서 와서 양쪽 다 힘들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가끔 들러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부모들은 솔직하게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혼자 있을 때가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노인들의 일상은 매우 단조롭고 예측 가능합니다. 매일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지만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오면 이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한 할머니는 평소 생활이 조용한 시골길 같다면 명절은 복잡한 서울 한복판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평소 6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야 하고 저녁 8시에 잠들던 사람이 밤 12시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간단한 죽이나 국수로 때우던 식사를 제대로 된 밥상으로 차려야 합니다.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는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입니다. 70, 80세가 넘은 나이에 갑자기 생활 리듬이 바뀌면 몸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수면 패턴이 깨지고 소화가 안 되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있는 동안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TV 프로그램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낮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간 다음 날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자신의 페이스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 떠나고 나면 온 집안이 조용해지는데 그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느끼는 안도감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솔직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로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자식들과 기성세대 부모들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관심사도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제가 명절에 친척 어르신들과 젊은 사촌들이 대화하는 걸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건강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젊은 사촌들은 주식 이야기,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더군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말을 부모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투자 이야기, 디지털 기기 이야기, 새로운 문화 트렌드 등은 부모 세대에게는 생소한 내용들입니다. 반대로 부모들이 하는 옛날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이웃 소식 등은 자식들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소통의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도 큽니다. 부모 세대는 전략과 저축을 중시하는 반면 자식 세대는 투자와 소비를 중시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몸이 아프다고 해도 자식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과장된 표현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자식들 앞에서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괜찮은 척 연기를 합니다. 한 어머니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신음이 나오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참는다고 하셨습니다. 애들이 걱정할까 봐서입니다. 또한 이웃들의 시선도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 집만 명절에도 자식들이 안 온다고 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할머니들끼리 대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애는 미국에서 온다. 우리 딸은 남편이랑 손주들이랑 다 온다 하면서 자랑하시더군요. 자식들이 오지 않는다는 건 차마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오지 않으면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여겨질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들이 오도록 부탁하고 와서는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이 오고 난 후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말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효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효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명절 때만 의무적으로 오는 것은 진짜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명절에만 와서 억지로 웃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 주는 게 훨씬 좋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안부 전화 한 통이 명절 때 억지로 오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또한 부모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 효도입니다. 가끔 짧게 들러서 부모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 형식적인 명절 방문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고 병원 일정을 함께 관리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는 딸이 병원 예약을 대신 잡아주고 병원 갈 때 같이 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효도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서로에게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서로 눈치만 보면서 불편함을 참아가며 지내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은 못한다고 명절에 오는 건 좋은데 외식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이해하고 오히려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도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경제적 능력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부모 모습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명절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명절에만 모여야 한다는 강박, 반드시 큰 상을 차려야 한다는 의무감, 여러 날 함께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요즘은 전통적인 명절 방식을 고수하지 않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작년 명절에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내 생애 최고의 명절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집안일 부담에서 벗어나니 정말 자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족들은 외식으로 명절을 해결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준비도 안 해도 되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그 시간에 애들이랑 얘기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전통이 사라진다고 가족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명절에 억지로 와서 서로 불편해하느니 평상시에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원하는 건 애들이 행복한 거라고, 그게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명절이 싫다고 해서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솔직한 마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절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부모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접대하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당연한 노화 과정이지 부모가 게으르거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연금 생활을 하는 노인들에게 명절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 변화와 스트레스는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절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명절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있기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힘든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과 효도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부모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만드는 화목함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한 화목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늘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와 관계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하다는 것, 굳이 옆에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멀리서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주면 그게 최고의 효도라는 겁니다.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겁니다. 명절에 대한 부담감에서 서로를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 아닐까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